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번 주 내내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장 마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첫 번째 OX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삼성전기 수주 소식 때문에 어제 삼성전기를 저희가 다뤄봤는데 캠시스가 오늘장은 또 급하게 올랐어요. 네. 이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믿고 베팅해봐도 괜찮을지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캠시스 볼까요? OX 의견 나뉘어졌는데 먼저 대표님, 네. 지금 캠시스 주가가 막 변동이 좀 심해요. 맞습니다.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트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 물량을 전체를 이제 삼성전기한테 수주를 줬습니다. 해서 업체 중 한 곳이 캠시스가 뽑혔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2,420원대, 2,390원대 지금 지지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해당 가격대에서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밴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490원까지는 매수를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갭상승 출발했던 2,260원대에서는 손절가를 설정을 하는 게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2002년부터 캠시스가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신제품이었던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플립 3에도 캠시스의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를 자회사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보 모빌리티고요.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총 304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1% 정도 성장한 실적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캠시스 매출 봤을 때도 1분기 1,94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1억 원 흑자 전환했습니다. 해서 매출도 전년 대비 26% 확대된 것들 보면서 실적 베이스로 좀 천천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캠시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 의견도 들어볼게요. 오이님이요. 아니 지금 삼성전기도 알 수 없는 장세라 캠시스까지 라고 이렇게 점점점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되니까 X 의견도 네, 들어볼까요? 저는 X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전일 국내 시장 빅 이벤트가 삼성전기의 테슬라형 물량 확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관련 종목들이 너무 급하게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한 관계로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것은 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외인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오늘 오전장에서 순매도로 전환한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온 모습 때문에 조금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보는 거는 좋은 전략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상승이 다시 전망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머리 하셨습니까? 네. 알아봐 주셨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머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팀워크가 좋은데 네, 서로를 못 알아봐 줬네요. 네, 그냥 종목이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인테크 살펴보도록 하죠. 나인테크에 대해서 이 반도체 소자 시장의 지속 성장을 보고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의견은요? 두 분 다 X를 주셨는데요. 오늘 저도 나인테크가 장 초반에 많이 오르길래 네네. 한번 이거를 다뤄보자라고는 꼽아봤지만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거든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주가로는 워낙 변동성이 커서 꼬리 길게 달고 지금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회사 네. 보시면은 오늘 급등한 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에서 연구개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분야의 공정기술 그리고 IT 산업 분야의 특수이송 시스템 기술을 적용을 해서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LG 소재기술원과 열전 소자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전 소자라는 게 전기를 통해서 냉온 온도차를 발생하는 반도체 소자로 크기가 작고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소형 프리미엄 가전들에 굉장히 적합한 장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컴프레셔의 대체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완공한 수원 3공장에 열전 소자 관련 연구시설 생길 거고요. 지금 앞으로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서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해서 LG전자 제품들의 투입이 될 예정인데 최근에 또 호재들 방위산업이라든지 원전 배터리 전문 기업 탈로스를 인수했다든지 연구개발 기업으로 선정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이미 저점 대비했을 때 이런 해당 이벤트들이 지금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 자체는 반드시 성장할 산업은 맞지만 지금 앞으로 LG전자와의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실적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윗골이 길게 달았다는 점 또 음봉 전환했다는 점들이 조금 투자 의견은 보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X 의견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O일 볼게요. 지금 상하이 봉쇄가 해제됐다가 다시 또 부분적으로 오늘 몇몇 곳에서 특히나 뭐 클럽이라던가 PC방 같은 이렇게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네. 부분적으로 봉쇄를 한다라는 뉴스가 조금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봉쇄가 풀리게 되면은 유가가 또 한 차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SO일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 들고 가야 되는 건지 OX 의견 주시죠. 더 들고 가자 SO일. 갖고 계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오 주신 이유는요? 오 드린 이유는 네. 일시적 상승일 거라 생각했던 일단 유가가 122달러를 다시 한번 이제 12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정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트한 원유 수급 그리고 러시아 정유 제품 수입 제한에 따른 효과가 글로벌 정제 마진이 강세를 좀 이끌고 있고 그리고 휘발유나 그리고 경유 그리고 항공유 석유 제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 당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1분기 실적 발표도 정말 좋게 나왔고 화석 연료를 당장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갖춰지지 못해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2분기 실적도 좀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5를 드렸습니다. 네. 처음에 그 코로나 때는 정말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렇죠. 다시 100달러 올 수 있을까? 100달러 이야기할 때만 해도 에이 그게 되겠어 했는데 이제는 150달러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SO일 조금 더 들고 가보자 두 분 의견까지 확인해 봤고요. 직접 고른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마감을 산다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야 너도 정유주야 그리고 반짝반짝이라는 키워드인데 그럼 여기는 이제 정유주인데 정유주인지 잘 몰랐던 종목.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반짝반짝은 그냥 이름이랑 좀 관련해서 이름이랑요? 이런 게 있나? 김민수 대표님한테 뭐 배우셨어요? 요즘? 아니요. 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유니크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정유주. 반도체주로 조금 관심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배터리 쪽으로? 네. 배터리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최근에 조금 SK온 물적 분할하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정유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이쪽 본업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월 31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었고 다시 배터리 사업 부문은 재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온이 미국에 투자한 미국의 벤처 기업입니다. 솔리드 파워 에 투자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현재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BMW 그리고 포드에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생산 협력사로 SK이노베이션이 정해져 있고 올해 1분기 양산을 시작한 헝가리 2공장 그리고 미국 1공장 가동률과 수율 개선 등 그리고 고객사의 신규 모델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점들을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유 개발 쪽으로도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페루의 가스전이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를 또 하고 있고 유가의 경우에는 최근에 오펙이 증산하겠다 64만 8천 배럴까지 증산을 하기로 했지만 그 러시아 쪽에서 원유 감산량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100만 배럴씩 줄어든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지금 300만 배럴 이상 줄이겠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면서 유가의 당분간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에서도 중국 봉쇄 조치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또 여름 성수기 드라이빙 시즌들이 오고 있는 것들이 당분간 유가 정유주 업체들한테 긍정적인 주가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노후 설비들 줄여나갔기 때문에 증산을 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생산량 자체가 조금 많이 쪼그라든 부분들이 유가에 조금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SK이노베이션 추천을 하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8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은 정유를 봐야 된다. 최근에 주가 상승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올랐잖아요. 예. 목표 주가 27만 원, 손절가는 21만 8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유니크 들어보겠습니다. 유니크 하면은 수소? 네, 맞습니다. 두산표열 셀이랑 같이 수소로 관련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20여 종의 차량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밸브 바디의 유압을 조정하는 유압 솔레이드 밸브를 국산화하는 성공을 좀 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시장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기술력 좀 응용을 해서 두각을 좀 보이고 있고 수소 제어 밸브를 좀 개발을 해서 양산하고 수소 탱크용 고압 제어 밸브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원자력 그리고 수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그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의 부품 관련 기업들의 좀 좋은 모습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소법 최근에 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난 이후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단기간 뭔가 장기간 바라보기보단 단기간 상승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7,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크 목표 주가 8,700원, 손절가 7,1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소와 관련해서도 수소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많이들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로보티즈 로봇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원전주들도 정책주로 꼽혔었고 수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혹시 대표님은 정책이라는 이슈 안에서 정말 찐 수혜주 혹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은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오늘 에너지주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추천할 때도 있고 또 오늘 저는 또 에너지 관련 정유주를 추천을 한 것들이 조금은 이중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사업은 장기적으로 모든 글로벌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어떤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정유주들의 조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주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쪽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움직임을 조금 탄력적으로 가져가시겠다면 가장 그 효율이 빨리 나오고 설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태양광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등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 미국과의 에너지 관련 태양광 동맹 부분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OCI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정책 쪽에 우리가 시선이 팔려 있어서 뭔가 테마에만 너무 시선이 팔려 있어서 그런가 최근 이번 주에 반도체랑 2차 전지 너무 많이 좀 밀리더라고요. 네, 반도체에 대한 업황 이야기도 어디는 또 좋아진다, 어디는 나빠진다. 좀 톤도 극명하게 다른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 쪽은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공급망 이슈가 해결이 좀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수요는 기대가 되고 수요는 계속해서 더해질 것 같지만 그래도 공급망 이슈가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바닥을 더 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2분기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공급망 해소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셔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심히 접근해보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쉴 타이밍인가요, 대표님? 최근에 죄송합니다. 네. 그 코스닥 상위 종목들 보시면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또 스태그플레이션 또 여기에 또 양적 긴축까지 굉장히 성장주들이 성장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들이 조금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또 조금은 반등이 나타나주는 모습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산업은 여러 전방 산업들에 빠질 수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건강하게 분할로 꾸준히 매수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의 분위기도 볼게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니까 좀 변동이 큰 상황이고요.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마감까지 봐야겠네요. 장 마감 확인해 봤습니다.